시간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던지는 영화 테넷.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의도적으로 숨겨놓았지만 누구나 찾을 수는 없는 시간에 갇혀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 과학의 이론의 힘을 빌려 해석해보려 합니다. 이를 위해 연력학,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양자 얽힘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이걸 이용해 결정론과 자유의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영화에서 가장 주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영화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분명합니다. 시간의 흐름은 엔트로피의 변화와 같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면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없습니다. 이 빨간 공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지 바로 흐르는지는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멈춰있던 파란 공이 갑자기 혼자 움직이는 건 바로 시간을 거꾸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하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입니다. 바닥과의 마찰로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며 이것이 바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직관적 시간은 엔트로피의 증가 방향과 일치합니다. 시간에 관한 이야기에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이전 작품인 인터스텔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블랙홀 주변의 밀러 행성에서 시간이 궤도 바깥의 우주선에서 시간의 흐름보다 느리게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화에서 자연스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중력에 따라 시간은 다르게 흐릅니다. 그리고 중력은 우주 곳곳이 모두 다릅니다. 우주의 각각은 모두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이것이 인터스텔라에서 알 수 있는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시간의 흐름이 다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인슈타인 이전의 사람들은 모두 이런 선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의 지금과 너의 지금이 같은 것이죠. 모두에게 과거는 지나가고 현재는 동시에 찾아오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적인 세계관에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이후 시간 원뿔 모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나의 지금과 너의 지금은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던 지금은 의미를 잃었으니 새로운 지금을 찾아내야 합니다.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던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믿지 않았던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양자 얽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입자의 상태는 중첩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첩되어 있다는 뜻은 각각의 상태가 동시에 존재해서 오직 확률로만 알 수 있고 직접 관측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상자 안에 빨간 공과 파란 공이 중첩되어 있다면 상자를 열어 관측하기 전까지는 두 가지 색이 모두 중첩되어 존재하다가 관측하는 순간 하나로 붕괴되어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양자 얽힘은 하나의 상자가 아니라 두 개의 상자를 필요로 합니다. 두 상자 속 공의 색이 하나를 관측하면 다른 하나도 자동으로 알게 되는 것을 얽혀 있다라고 합니다. 두 개의 상자가 만약 얽혀 있다면 하나를 열어 빨간색인 것을 확인했다면 다른 한쪽은 확인하지 않아도 파란색인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얽힘은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동시성에 대해 알아보자면 동시성이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붕괴되는 그 즉시 다른 하나도 결정된다는 특성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우주의 어떠한 것도 빛보다 빠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시성에 의한 얽힘 전달 속도가 정말 동시에라면 빛이 도달하기도 전에 도착하는, 즉 빛보다 빠른 무언가였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인슈타인은 틀렸고 결론적으로 양자역학의 동시성은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시가 바로 우리가 새롭게 찾아낸 지금입니다. 다시 테넷으로 돌아와서 닐은 혼란스러워하는 주인공에게 일어난 일은 일어난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직관적 시간의 흐름에 위배됩니다.
전체적인 뉘앙스는 일어날 만한 일은 일어난다 라는 머피의 법칙과 비슷하지만 머피 법칙의 앞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닐은 정확히 이미 일어난 일이 일어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쉽게 이해하려면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를 떠올리면 됩니다. 영화 초반부 디멘터에게 공격받는 해리를 숲속의 누군가가 도와줍니다. 영화가 진행되는 내내 해리는 그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해하지만 결국 후반부에 가서 자신을 도와준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영화 초반부 해리에게 일어난 일은 후반부 해리에게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건 유령같이 생긴 디멘터가 나오는 마법사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 테넷의 세계에 디멘터는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디멘터는 없죠.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양자 얽힘을 두고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유령같이 으스스한 원거리 작용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양자 얽힘은 우리에게 새로운 지금을 선사합니다. 우리 우주의 시간은 상대성 이론이 밝혀냈듯이 시공간 원뿔 모형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 시공간 원뿔은 중력에 의해 흐트러질 수 있고 한 원뿔의 미래를 향해 이동하다 보면 다시 과거에 도착하는 이러한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 구조에서 양자 얽힘으로 현재를 연결하는 지금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왼쪽 원뿔을 지구, 오른쪽 원뿔을 프록시마 B라고 하겠습니다. 얽혀있는 상자 두 개를 각각 지구와 프록시마 B에 놓고 하나를 열어서 색깔을 확인하면 동시에 다른 것도 색깔을 알 수 있습니다. 얽힌 상자 세트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어떨까요? 지구가 1초 흐르는 동안 프록시마 B는 10초가 흐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0초에 동시에 상자를 열고 지구에서 1초 뒤 상자를 연다면 프록시마에는 10초에 상자가 열리겠죠. 이걸 계속 해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로운 공간 시리우스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지구와 프록시마 그리고 시리우스에 얽혀있는 상자를 놓고 동시에 열었습니다. 0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1초 뒤 프록시마와 얽힘 상자를 연다고 해봅시다. 이 상자를 관측하는 동시에 지구와 시리우스에 얽힌 상자를 놓고 관측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시리우스에서는 지구의 1초 뒤 상자가 열렸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시리우스와 프록시마의 얽힘 상자를 놓고 열렸구나 라는 사실을 안 순간 관측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프록시마에서도 지구의 1초 뒤 상자가 열렸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정작 프록시마에 있는 지구와 직접 얽혀있는 이 상자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9초 뒤에 일어날 일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다르면 철학적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어난 일이 일어나는 거라면 모든 것은 이미 다 일어난 것이니 모두 정해져 있다는 결정론이 맞는 건가? 내 자유의지는 존재하지 않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결정론과 자유의지 사이의 모순점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양자 얽힘의 간과할 수 없는 특징 중 하나는 열어보기 전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프록시마 B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상자가 열렸구나 하는 사실뿐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색깔이 무엇인지는 9초 뒤 상자가 열릴 때까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그 상자를 열면 비로소 색깔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상자를 여는 확률 붕괴의 과정에서 자유의지는 존재합니다. 그와 동시에 어떤 색이 나올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론과 자유의지는 사실 모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지나간 일들을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마치 과거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자유의지로 생각하곤 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후회라고 하죠. 또는 미래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며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결정론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불안이라고 합니다. 서로 모순되지 않은 두 가지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니 이제 지나간 과거는 원래 이렇게 되기로 결정돼 있었던 거야 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내가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니까 끝까지 해보자 하고 한 번 더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결정된 미래를 나의 자유의지로 확인해 나가는 삶, 이것이 제가 탄생시킨 삶의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